안녕하십니까. 긴급속보 철기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이고요.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이 스스로를 피고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죠. 이상직이 태국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자라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는데요. 그 내용도 소개해드리고 또 아침 7시 뉴스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이자 10억 개 생산하기로 했다는데 그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문재인 정권에게 역습을 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하지 않으면 화이자도 없다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된 소식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전 직접 나서는 문재인, 김학의 수사 지휘 아닌 당부였다. 자, 아주 그냥 대서특필을 하면서 김학의 수사하라고 지시를 분명히 했었잖아요. 그렇더니 그게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고 합니다. 안 지켜도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세상에 공무원들이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지시가 아니라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김학의 사건 등 진상규명 지시, 구체적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 문재인이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 지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라는 취지의 꼬리내리기 겸 그리고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5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는데요. 문재인은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었는데 이번에는 피고 신분으로 법원에 진술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직접 나서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재인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 문재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피고라고 얘기를 한 거죠. 피고 문재인란에 날인, 사인도 했다는 겁니다. 피고 문재인입니다. 2019년 3월 18일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지시 배경 등을 세 쪽에 걸쳐서 기술했는데요. 함께 피소된 조국이 상세한 답변은 추후 개진하겠다고 답변서를 간략히 작성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조국은 상세한 답변 추후에 개진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상 짰을 가능성이 있죠. 이거 처음에 조국이랑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 있어요. 적당히 넘어갑시다. 뭉갭시다. 그런데 퇴임 이후에 양산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며 노후를 즐기고 싶은 문재인 씨 입장에서는 조국 뒤통수도 한 방 매겨주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소송의 쟁점인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지시 여부는 부인했습니다. 문재인은 스스로 피고라고 얘기했습니다. 피고는 행정부 수반의 지휘에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이다. 수사기관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피고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피고는 위와 같은 당부 중에 원고를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모든 언론에서 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 지시했다라는 것을 특별지시, 대통령 특별지시라고 대서특필됐던 내용을 이제는 특정하거나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존심 있는 대통령입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옛날에 DJ 같은 경우는 대북 송금 문제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나의 통치행위다 그랬었잖아요. 그 엄청난 돈을 보내면서 통치행위다 해서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이 사람은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습니다. 오히려 김대중처럼 통치행위였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그리고 김대중은 사과라도 하죠.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 변명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가 이제 김대중 스타일이고 뭐 문제 생기면은 통치행위입니다 이럴 텐데 지금 문재인은 사과 안 합니다. 없던 일처럼 뭉개려고 하고요. 걸리면은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문재인은 세 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수사 지휘를 했죠.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 조직의 명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대로 수사 안 하면은 본인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과 경찰의 지도부의 인사를 통해서 조직을 갖다가 해체시키겠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공수처랑 연관돼 있는 발언들 아닙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돼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놓고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장자연 김학의 사건 검찰 진상조사단은 활동을 2개월 연장했는데요. 지금 문재인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피고라고 하면서도 이게 지시가 아니라 당부였다고 얘기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김학의 사건 지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2달가량 조사 과정을 거쳐서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950여 건의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 곽상도 의원의 주장입니다. 실제죠. 아예 특정했었죠. 근데 특정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은 최고 권력자가 야당 의원을 염두에 두고 철저 수사 지시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도 보기가 드문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일개 국민이 뭐 별다른 직책도 없는 그냥 그 김정식 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물론 시민단체 대표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상담소 운영하는 그냥 생활인이었거든요. 그런 사람 전단지 뿌렸다고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김학의 불법 출금까지 이어지게 만든 수사 지휘에 대해서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건 도덕성의 문제를 떠나서요. 능력 그리고 국격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스스로 피고하느냐? 왜 피고라고까지 직접 나섰어야 하느냐? 결국에는 딸과 아내의 등살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이 문재인 사위가 취업한 태국의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이죠. 실소유주가 이상직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이스타항공 71억 원 태국 항공사 설립에 사용 판단했다. 문재인의 사위 서모 씨가 취업했던 문재인의 사위고 문다혜의 남편이죠. 태국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대해서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이 무소속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민주당 의원이죠. 이스타항공과는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상직이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이상직과 청와대는 두 회사가 서로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는 취지로 지금 문다혜 남편 그리고 문재인 사위의 특혜 취업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 문재인 사위의 취업이 특혜인지와 별개로 이상직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조사된 것입니다. 이상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았고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이기는 데서 당선된 거죠. 현재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인데요. 이거 뭐 꼬리 자르기 용이죠. 정치권에서는 문재인의 사위 태국으로 이주한 직후인 2018년 7월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이 문재인과의 친분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스타항공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 이밀수 부장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이 타이 이스타젯 설립에 사용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이 2017년 또 다른 태국 회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를 통해서 타이 이스타젯으로 흘러들어가 회사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타항공은 그 돈을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대한 외상채권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2월 20일 타이 이스타젯의 자본금은 2억 바트, 71억 규모였습니다. 여기도 71억, 저쪽도 71억이었습니다. 딱딱 맞물려 들어가죠. 검찰은
또한 타이 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에서 378억의 지급보증을 받았습니다. 지급보증 받았다는 게 실제 그 돈을 꼬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객기를 도입하고 로고와 상호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직원 교육 등에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의 방콕 사무실은 현재 사실상 폐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비행기도 하나 구했었거든요. 여객기도 하나 구했었어요. 결국 지금 태국과의 외교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그동안 두 회사가 서로 무관하기 때문에 특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상직과 청와대의 해명과 배치됩니다. 2019년 3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문재인 사위에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지금은 또 국회의원이 돼 있죠. 문재인의 가족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누구도 특혜와 거리가 멀다고 했는데요. 문준용은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저 사람들 입장이니까요. 2019년 4월에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이스타항공 측은 해외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라고 거짓으로 답변했죠. 이거 거짓말이죠. 본인이 잘못 알았든 거짓이든 사과 안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국감에서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고 타이 이스타젯에는 자문 정도만 해줬을 뿐 투자는 하지 않았다고 또 거짓말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이런 해명들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이상직에 대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50억 원대 횡령, 4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한 뒤에 타이 이스타젯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및 횡령 배임 혐의는 이후 추가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사위 취업 부분도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상직 측은 이상직이 구속 상태라 입장을 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특혜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상직 회사에 태국에 채용된 것까지 그거야 뭐 당연히 뭐 특혜를 갖다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문제는 청와대에서 과연 경호처 직원들, 그죠? 경호원들 태국으로 보냈는지, 얼마나 보냈는지, 그리고 문다혜가 살고 있던 집, 누구 돈으로 그 집을 구했는지, 누구 돈으로 자녀의 외국인 학교 그 등록금이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의 체류비, 경호처 그 사무실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사무실은 어떻게 낸 것인지, 그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죠. 그거 국가 기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국가 기밀입니까? 이미 다 과거의 일이고요. 이젠 밝혀야죠.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망신당했습니다. 여론을 한번 뒤집어 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화이자 생산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화이자 코로나 백신 생산 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안 하면 화이자 생산 안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 8월부터 생산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 공시를 했는데요. 자, 한 매체가 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르면 8월부터 화이자 백신을 생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시를 통해서 8월에 생산하는 거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성이 있는 것이, 자, 일단 화이자와는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어도비 회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화이자가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재용 부회장 덕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한국경제에서 인터뷰를 땄어요. 정부의 고위 관계자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주 구체적이죠. 인천 송도 3공장에 화이자 백신 생산을 위한 설비를 깔고 있다. 8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생산량은 최소 10억 회분이다. 10억 회분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럼 뭐겠습니까?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부처의 장차관 정도 되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일 텐데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라고 얘기했으니까 장차관 정도 얘기를 했겠죠. 뭐 적어도 국장급 이상은 되겠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또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문재인 숟가락 얹으려다가 망신당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삼성이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겠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끌어내려야죠.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8월 15일까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문재인 스스로 나서서 피고라고 몸을 낮추고 꼬리를 내리고 수사 지시가 아니라 수사 지시가 아니고 지휘가 아니고 당부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가이드라인을 김명수에게 주고 있고요. 또 이상직 딱 걸렸는데요. 이제는 뭐라고 변명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빨리 옥에서 나와서 화이자 10억 회분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8월인지 아시죠? 왜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그 정부에서 8월 얘기했는지 아시죠? 8월 전에 만약에 화이자 10억 개 대한민국에 풀리게 되면은 광화문이 열립니다. 일단 8월 15일에 저자들 끌어내리고요. 9월부터 10억 회분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뉴스 있으면